센터였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꼭지 꺼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이죠.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금산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워킹맘입니다. 네. 금산댁 천여진 PD. 네. 그래서 9,800원짜리 사과를 샀어요, 안 샀어요? 못 샀습니다. 비싸서. 네. 뭐 먹였어 그래서 애들한테? 배는 그래도 조금 떨어졌어요. 오. 그거 그래도 2개 해서 10,000원 좀 넘더라고요. 예. 저희 애들 기관지 좀 챙겨주느라고 네. 기침 안 하라고 알겠어요. 하지 자, 말라고요. 좀. 오늘 물가 얘기 좀 해본다고 예. 예고도 해드렸고, 자 예. 오늘 소식 한마디로 뭡니까? 식당 소주 7,000원 시대. 이제 소주 맥주 말면 15,000원입니다. 물가가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아직 안 올랐죠? 다음 달부터 다음 오릅니다. 달부터 오르고 예. 오른 다음 달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송년회 시즌도 오는데 네. 야 이거 한 번 많은데 15,000원이라고? 예. 자 이거 비싸네요. 와. 그 지금 예. 어때 워킹맘이라 뭐 예. 여기 끝나고 집에 가면 장 마트도 자주 갈 텐데 네. 직접 현장에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워킹맘이라서 직접 마트까지 자주 가진 못하고 예. 인터넷으로 대형마트로 주문을 하는데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한 주치를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비싸서 마지막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주문 목록 중에 한두 개씩 꼭 빼게 되더라고요. 에휴 이렇게 한숨 쉬면서 네. 못 그 뺐어요 최근에는. 유기농 과일 주스를 아이들 주려고 챙겨주던 유기농 과일 주스를 요크루트로 대체했습니다. 야 이거. 네. 그렇구나. 예. 네, 근데 오늘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3.8%가 올랐다. 전년 10월 대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수치보다는 너무 낮은 수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당국의 3.8%가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 네, 왜 3.8일까? 뭐 40% 오른 것도 있고 70% 오른 품목도 있는데 어떻게 3.8이 나왔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통계청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그 품목이 458개의 품목들의 평균치래요. 예. 그래서 그 품목 안에는 저도 놀란 게 장례비, 대입 전형료, 대입 이렇게 시험 볼 때 시험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온라인 컨텐츠 이용료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450개 품목을 예. 다 조사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해가지고 평균치를 냈더니 그게 3.8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더 이게 정말 잘 반영된 수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신선식품 지수. 이게 맞겠더라고요. 이게 상승률이 12.1%입니다. 예. 그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헉소리가 나는데 특히 사과가 72.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추 한 포기가 6,000원 상당이고요. 토마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16.2%. 그러니까 저 김경희 PD가 저 마트 갔더니 5,000원 주고 샀는데 네. 얼마? 18,000원. 18,000원에 주고 네.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쌀은 19.1%가 올랐고요. 파는 24.6%가 올랐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 한 개 가격이 9,800원이었는데 이것도 보면 엄마들 커뮤니티에 이 가격 실화냐? 0이 더 붙은 줄 알았다. 뭐 이런 후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 정말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부들도 다 놀라고 계시다. 네. 지금 청취자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9851님은 저희는 설탕으로 달고나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데요. 네. 설탕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설탕은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 회사가 만드는데 모두 담합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서 담합을 해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심각한 뭐 문제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 4390님도
붕어빵이에요. 작년에 2개 1,000원 했는데 지금 3개 2,000원이에요. 작년에 2개 1,000원 했으면 개당 500원이었다는 건데 네. 올해는 3개 2,000원이면 2,000 나누기 3하면 얼마죠? 대략 368, 네. 한 700원 정도, 예, 700원. 좀 넘겠네요. 예. 이거 비싸서 사 먹겠어요? 겨울 간식으로 자주 사 먹었는데 올라서 속이 쓰려요. 우유, 밀가루, 가스비, 인건비 다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랐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 먹는 사람들이나 살기 참 힘들어져 가네요. 예.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셨지만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붕어빵 장수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네. 모두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신선 채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과일 얘기도 했는데 네. 소주값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하이트 진로에서 다음 달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이슬 가격을 6.95%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막 이게 7% 올린다 그러지 뭘 6.95야. 굳이 7%. 이 기업에서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한 80원 상당이에요. 근데 이 80원을 올리면 식당에서는 인건비, 식자재, 가격 인상분을 더해서 병당 1,000원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5, 6천 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이 다음 달부터 6, 7천 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이 상암동에도 이제, 네. 이제 그 삼겹살집 가면 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그냥 4,000원 예. 하던 게 최근에 5,000원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음 달 되면 6,000 내지 7,000이 7천 된다.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 소주 한 몇 값 얼마 이런 거 물어보면서 시키지 않잖아요. 시키고 난 다음에 결제하실 때 확인하시죠.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예. 저 소주값을 그때 예. 가서 알죠. 예. 예. 공깃밥도 2,000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쌀값이 올라서. 그래요? 예. 네. 그럼 공깃밥 아줌마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 2,000원. 1,000원이 아니고 이제 예. 2,000원이다. 예. 공깃밥 1,000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문열 같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깨질 것 같습니다. 2,000원이다. 예. 어휴, 참. 아무래도 이제 하이트 진로가 소주 업계에서는 1위 기업이라서 다른 소주 업체들도 조만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소주 맥주 이렇게 예. 이 혼합해서 네. 드링크 하게 되면 14,000원, 15,000원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네.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물가를 잡겠다라는 발표를 꽤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하락이 예상보다 완만하다. 그러니까 좀 늦다는 말이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지 또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전문가 수배했습니까? 예. 어떤 분이에요? 미래소비자행동 정윤선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정윤선 사무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소비자행동의 사무총장이신데 먼저 청취자분들 중에 미래소비자행동이 어떤 시민단체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고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 미래소비자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인데요. 소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소비 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천유진 PD도 인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데 항목별로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물가가 높은가요? 앞서 좀 자세히 제가 듣다 보니까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이번에 발표를 살펴보면은 쌀이라든지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상폭이 있었고요. 소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6.95% 인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소주의 주 원료가 아예 인상이 됐었거든요. 지난 4월에 9.8% 인상이 됨으로써 다른 부분도 다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소주 원료. 이제 소주 원료 네, 뭐죠? 소주 주정. 주정. 예. 네, 그 주정 자체가 9.8% 인상이 지난 4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9.6% 인상됐고 또 지난달에 저희
그 대중교통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유 같은 경우도 리터당 3,000원이 넘기면서 이게 사실 심적인 마음의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게 넘기는 순간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우유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워낙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도 다 가격이 지금 인상돼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우유 얘기하셨잖아요, 총장님께서. 네. 나이 먹으면은 저 우유 많이 마시면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좀 자주 요즘 마시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마트에 가서 편의점 가서 샀더니 큰 거 있잖아요. 사각으로 된 네. 거, 페트병에 든 거 6,280원 찍혀 있더라니까요. 오.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한 3,000원이 자, 할 줄 알았는데 네. 야,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뭐 오른 거예요. 예. 네. 우유 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원유가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기나 뭐 가스, 수도 요금 이런 것도 오르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공공요금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전기요금이 정월 대비 14%나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오른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한정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오늘 이제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바로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과일값이 오른 것도 말씀하셨지만 네. 다른 거는 대체로 기름값이 올라서 운송비가 더 들어서 그런 건가요?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기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단순히 이번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기후 변화가 다른 국가들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곡물 같은 경우는 수입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인해서 곡물 원자재 가격에 상승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전쟁이 또 번화되면서 네. 유가가 상승이라는 게 아니라 급락하면서 변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날이 덥지? 왜 이렇게 날이 춥지? 네.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구만요. 네, 그리고 이제 폭우가 내림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은 너무나 더운 이제 스페인은 3년 내내 지금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곡물의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스페인 곡물이 그래서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우리가 수입하는 게? 밀. 밀 같은 경우는 저희 빵이라든지 이제 국수라든지 굉장히 이제 쌀 만만치 않게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밀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곡물입니다. 밀 하면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스페인이네요 또. 아니, 스페인은 다른 품목인데 이제 곡물 중에서는 저희가 밀을 많이 수입한다는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인데 만약에 이란이 참전을 한다면 뭐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되면 우리 국내 물가도 걷잡을 수 없겠네요. 요동치겠네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을 세우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대안을 놓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예측하고 발표하는 걸 보면 9월에 분명히 10월에는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오히려 예측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갑자기 이루어지자 부랴부랴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네.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측을 잘 못해서 물가 잡기에 고전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예측도 예. 못함으로써 대비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전쟁이라는 변동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 속에서 업체들이 그 부담을 안고 가격을 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언제까지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원가 관련해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정부가 조금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원가가
상승된 부분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 아까 앞서서 뭐 소주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출고가가 80원인데 인상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음식점에서 1,000원 가까이 더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살펴본 부분이 있고요. 저희 소비자 단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예. 이제 지속적으로도 이제 또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주 얘기 또 하셨으니까 80원 오르면 사실 네. 한 100원 정도만 올려야지 갑자기 1,000원씩 팍팍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또 곧 이제 내년 되면 또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른 식자재나 공급요금 인상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돼가지고 이제 김장철 아니에요. 날은 아직 네. 뭐 푸근합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배추하고 소금 이걸 뭐 푼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가 안정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푸는뿐만이 아니라 뭐 할인 지원책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책이 새롭지는 않죠. 이게 최근에 추석 때도 그 네. 최근 지난달에 이제 민생 안전 대책 마련해가지고 공급량 늘린다면서 노력은 했는데 사실 제 주변이나 또 언론을 봤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체감했다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장철마다 이런 비축 물량 풀고 하는 것들 작년에도 아마 들었던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효과가 그렇게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작년에도 보면은 이런 이제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장을 아예 안 하시거나 네. 양을 줄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게 이제 오히려 또 영향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새롭지는 않다라고 네. 그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 미래 소비자 행동에서 생각하는 대책이 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대책이라고 하면은 단발성의 비상 대책?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보시면은 완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9월 달에 발표한 내용과 지금 10월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오늘 대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발성의 비상 대책보다는 이제는 사실 작년에도 이런 물가 상승으로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처럼 이런 예측에 완전 어긋나는 거는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모든 품목의 가격을 뭐 억제하거나 그거는 이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격 인상을 무조건 억제하다가 결국 버티다 못해서 갑작스럽게 크게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들에게는 또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 주셔서 정말 말씀 잘 들었어요. 설명. 그리고 네. 저 억양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혹시 부산 쪽이세요? 네, 맞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니 스트레스 왜 받으셔? 네. 스트레스 전혀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제가 물어본 네. 거니까 네. 독특하잖아요. 그렇게 가시고 아주 네. 살아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희 이거 하기 전에 네. 전철이라는 가수의 해운대 연가라는 노래 틀어드렸는데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처음 듣는 노래네요. 듣습니까? 죄송하지만. 네. 해운대 연가 노래 좋더라고요. 예. 자 오늘 사무총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 소비자 행동의 정윤선 사무총장님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섭외 괜찮았습니다. 네. 전문가하고 다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사무총장님 제가 전화했는데 네. 제가 오늘 방송이라고 하니까 오늘이요. 제가 그때 딱 직감했어요. 부산 분이시구나. 그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그때는 금산댁 충청도로 가야지. 예? 그렇게까지는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네.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예. 예. 자 이제 금산댁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격이 오른 채소 중에 이것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을 맞히시면 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아침에 이것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담으로 미국에서는 이것이 과일이냐 채소냐 시비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채소로 판결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과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네, 단답형으로. 네. 예. 자, 대체로 네. 이게 빨갛죠 색깔이? 네, 빨갛죠. 네. 이게 과일이 아니고 채소구나. 채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주는 4달부터 오르고 예. 이건 안 오르나 모르겠네요. 예. 노래 듣겠습니다. 이용복의 막걸리 추억. 예. 네. 금산댁 수고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장인수님이 그냥 조용히 집에서 해결해야 할 듯이요. 그러니까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해결해야죠 뭐. 아이 참. 몰라 추억이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막걸리 좋아하셨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막걸리 심부름 간단해. 잔돈은 너가 져라 그 말